로저스와 글로리아. 해설. 필요 충분 조건에 있어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만남의 결과. 프레드 짐링. 우리는 전문가가 명확하게 행동하는 것뿐 아니라 비생산적으로 행동한 부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로저스는 상당히 긴 몇몇 사례의 추가록을 완전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종일관 필요하고 효율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쉽게 보여주었다. 한편 현재 글로리아와의 인터뷰를 토론하는 데 있어 몇 가지는 그가 그 자신의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나는 주장한다. 로저스의 일관성이 그의 목표와 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리아와의 인터뷰는 그의 몇 가지 실수와 내담자 중심 치료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 중심적 흐름이 인간 중심 치료로 성장했기 때문에 진실성과 내담자 자신의 참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증가하였다. 로저스가 글로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몇 가지 부분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담자와 내담자의 삶의 참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가지는 몇 가지 의미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로저스는 글로리아와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회기 이전에도 그는 치료 분위기를 만드는 3가지 조건을 설명했다. 한 가지 조건은 그가 솔직하고 진실했으며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끼기를 원하는 어떤 감정을 표현했다. 둘째, 그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존중감은 내담자와의 담화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존중감을 느끼게 한다. 셋째, 그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내담자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알았다. 그는 내담자의 시각으로 그 세계를 보고 공감적으로 내담자의 내적 참조틀을 이해한다. 치료자의 무조건적인 존중뿐 아니라 솔직성과 진실성을 동반하면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보이는 것을 명확히 한다. 공감적으로 내담자 중심 치료자는 내담자가 어떻게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로저스가 치료 중에 행동한 것이 그가 진술한 조건과 기대를 충족시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글로리아에게 반응하는 데 있어 그가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았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그의 반응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로저스가 주관적으로 반응하거나 글로리아가 언급했던 것을 바탕으로 감정을 느꼈을 때 그녀가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의 관점을 탐색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터뷰. 로저스가 자신을 소개하며 인터뷰를 시작할 때 30분의 시간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따뜻하게 말한 부분은 글로리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감정을 열었던 부분이다. 이것은 특히 인터뷰 시작 부분에서 인터뷰와 관련 없는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의 경향성과는 다른 것이다. 즉, 몇 번의 경우 로저스는 글로리아와의 관계에서 크게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주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던 그의 참조틀로부터 진실하고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상호관계로 적합하고 중요하게 옮겨가고 있다. 글로리아가 말한 첫 번째 부분은 로저스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였고 그에게 그의 목소리 톤이 편안하며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준다. 로저스는 따뜻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특별히 그녀의 언어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로저스는 인터뷰 초기에 이런 일시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보다 그녀가 대화하고 탐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즉각적인 글로리아의 부적 감정이나 그에 대한 그녀의 논평에 반응하는 것을 회피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 부분을 주목해보자. 로저스는 인터뷰 순간에 그녀가 대화 나누기를 원했던 것과 관련하여 그녀가 긴장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존중했었다. 토론의 주제가 옮겨지면서 그녀의 주요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주요 주제는 그녀의 집에 남자를 데려올 때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그녀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담자는 자신의 즉각적인 감정에 치료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상실감을 느낄 때 더 주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미소를 짓더라도 그녀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언어적으로 어떤 논평도 하지 않는다. 글로리아에 대한 로저스의 접근은 그녀가 이혼한 이후 어떤 남자와도 함께 자지 않았다고 딸 파미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할 때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옮겨지는 것으로 명확해진다. 그녀가 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그는 딸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는 죄책감이나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청에는 반응해 주지 않았다. 여기에서 로저스는 두 가지를 행하고 있다. 그는 그녀 스스로에게 가지는 부적 감정을 회피하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글로리아의 경향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있다. 이후 글로리아는 부모님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어머니에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 즉 더럽고 무서웠던 감정이었음을 깨달으면서 딸인 파미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가지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아마도 로저스는 글로리아가 여전히 자신에게 충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가 생각한 것, 나는 당신이 그녀에게 말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가 생각한 것을 그녀에게 말하며 그녀의 요청에 반응하고 있다. 한편 그는 여전히 성과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언제 파미에게 그녀의 성생활을 이야기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파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반응해 주지 못한다. 글로리아는 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정직해지면 파미가 그녀를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갈등을 탐색한다. 또한 글로리아는 스스로 어두운 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약간의 수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로저스는 딸에게 수용받기를 바라는 그녀의 소망에 반응해주고 있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당신을 안다면 당신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수치심에 대한 것이나 더 주관적인 체험 부분은 피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잠시 후 인터뷰에서 글로리아가 로저스에게 죄책감을 덜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해 준다. 글로리아는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에 대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로저스는 그녀의 실망감, 맞아요, 난 실망했어요, 에 대해 반응했지만 그녀의 무력감에는 반응해주지 못한다. 즉, 로저스는 그녀가 그 순간에 약해지는 느낌에 대해 반응해주지 못한다. 로저스는 글로리아가 아동기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이후 파미에게 말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고 말할 때 또 반응해주는 것을 실패한다.
로저스는 글로리아가 충고를 바라는 요청과 함께 자기 패배적 진술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명확하다. 그녀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 밤에 일하는 것과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접근에서의 가정은 글로리아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즉, 로저스는 그녀가 완벽해 보이기를 바라는 그녀의 갈등을 듣는다. 이런 해석은 보통 사람들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과 체험을 거부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로저스의 신념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인터뷰 초반에 글로리아는 완벽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그녀가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가 느끼는 것은 그녀 스스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로저스는 그녀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다. 그녀는 자신을 수용하기를 바라면서 특히 성에 관련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이 언급을 간과해 버린다. 만약 그녀가 친밀하게 여기는 남성과 사랑을 하면 그녀는 자신을 수용할 수 있다. 로저스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재진술한다. 어떤 남성과 침대로 갔을 때 내 행동이 정말 진솔했고 사랑으로 가득했으며 존중받는 느낌이 있다면 나는 파미와 관련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야 해. 나는 정말 그 상황이 편안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저스의 치료적 조건들과 관련하여 인터뷰 안에서 적용되었던 것을 요약하는 것은 유용하다.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솔직한 바람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함께하게 되고 그는 투명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무조건적인 존중과 글로리아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목표가 전부 성취되지는 않은 것 같다. 공감적 반응을 시도하는데 있어 로저스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 같다. 글로리아의 초기 불안감이 시작되고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녀의 진술과 무력감을 표현하였으나 로저스는 그녀가 체험하고 있는 것 중에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은 회피하는 듯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로저스가 빠르게 관계를 형성하고 글로리아가 당황해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동기부여가 된다 할지라도 내담자가 체험한 의미 있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치료자는 전적으로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치료자가 내담자의 내적 참조틀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런 회피는 치료자가 내담자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치료자의 무조건적인 존중으로 인해 생긴 결과다. 만약 치료자가 내담자의 약한 면이나 무력한 체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아 내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 치료자가 참여해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존중되거나 수용받을 수 있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이상의 일반적인 느낌으로 보면 로저스는 그가 그렇듯 자신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순간에 내담자의 체험을 함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 대신 그녀의 질문에 대한 압박이나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인해 인터뷰의 초반부에서 그녀의 자기 구성에 더욱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아의 관계, 행동, 그리고 자기 판단과 같은 주제와 관련되는 것 같다. 치료자가 자신의 참조틀을 가지고 반응할 때 내담자는 치료자의 참조틀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치료자의 견해를 묻기도 한다. 이에 인터뷰 초기에 언급했듯이 글로리아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던 성생활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딸이 상처를 입는 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충고를 요구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참조틀을 가지고 말하면서 문제는 그녀가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반응해준다. 이를 설명하면서 그는 딸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꼈다는 그녀의 이전 논평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다. 글로리아는 이를 수용하면서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만약 수용받지 못하는 어떤 일을 충동적으로 하게 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그녀는 자신의 기준에서 성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로저스는 계속해서 그녀 행동에 당혹스러운 면을 회피하고 있지만 그녀에게 갈등이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의한 이후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로저스는 그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사실에 대해 반응해준다. 로저스는 자신이 말해주기를 바라는지 그녀에게 물었고 그녀는 그가 정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후 글로리아는 만약 어머니가 자신에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말해주었다면 성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한 태도를 가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로저스는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자신의 참조틀로부터 그는 그녀가 몇 분 전만큼 불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반응하고 그녀가 파미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한다. 글로리아가 위험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답할 때 로저스는 자신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라고 표현한다. 그녀는 동의하면서도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로 진심으로 수용받는 것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것에 추가로 동의한다. 로저스는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였고 그녀는 아이에게 어떤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한 고통은 매우 두려운 것인 것처럼 삶이 위험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반응해준다. 여기에서 로저스는 자기 수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 그녀의 충동과 기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는 거의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그녀의 문제에 대해 그녀가 느꼈던 감각 경험에 대해서도 거의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녀가 가깝게 느꼈던 감각 경험은 그녀의 무력감에 대한 이야기다. 로저스는 반응하지 않았고 그녀가 무력감을 가지고 앉아 있을 때조차 반응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무력감을 느꼈던 감정은 밝혀내지 못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글로리아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수용받고 싶은 것과 자녀에게 아버지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길 바라는 희망 사이에서 갈등을 표현한다. 그녀는 이전 남편보다 약간 더 고집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정직했을 때 그리 좋은 모습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로저스는 그녀의 아이들이 그녀의 진실을 알고서는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녀는 공감적으로 동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정직함에 대한 기준점을 지지해주는 책을 읽으면서 이에 주목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로저스는 안심하고 싶은 그녀의 욕구를 지지한 대신 인간 중심적인 태도로 그녀의 책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여 대답해준다. 혼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끔찍하게 어려운 일이지요. 이것은 그녀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책이 그녀를 미성숙하게 느끼도록 하고 그녀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중 속박에 처해 있는데 나쁘게 행동하는 것뿐 아니라 거짓말을 할 때도 스스로를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
로저스는 그의 참조틀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감정에 동참하고 있고 그녀가 수용받지 못했을 때보다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을 더 싫어한다는 것을 판단적인 목소리 톤으로 반응한다. 그녀는 동의하지만 파미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유부담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녀는 예전에 파미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말하길 원하고 로저스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지해 주기를 원한다. 역설적으로 글로리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더라도 해결되는 느낌을 가진다. 로저스가 마치 글로리아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녀가 이것을 잘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 그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고 믿는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좋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옳다고 느끼거나 한편으론 모두 명확하지 않다. 로저스가 이것에 대한 그녀의 감각 경험에 집중하면서 그녀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그녀의 욕구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을 서로 나눌 때 글로리아는 초점을 옮긴다. 이런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결과로 그녀는 문제에 대한 내적 느낌에 집중하고 그녀 자신의 감정을 따라갈 때 유토피아적인 느낌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 순간 그녀의 감정에 다가가면서 글로리아는 몇 가지 자각을 한다. 그녀는 로저스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아버지와 이런 방식으로 대화할 수 없었음을 후회하며 아버지를 대하듯 로저스를 좋아하는 부분을 보인다. 로저스의 진솔성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그는 진솔하게 반응하며 당신은 내게 아주 좋은 딸처럼 보이는군요 라고 말하고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는 그녀의 아쉬움을 재진술한다. 이후에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잘 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결코 진정으로 당신을 알지는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글로리아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을 탐색할 때 그녀는 그 안에 큰 상처 덩어리를 체험하고 속임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획 던져진 느낌이에요 라는 것을 자각한다. 그녀는 이를 이야기할 때 더 던져진 느낌을 알아차린다. 로저스는 이런 휙 뒤집혀진 느낌은 상처받고 배신당한 느낌을 피하는 거라고 알아차린다. 그래서 그건 내가 대리자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라고 글로리아는 대답하는데 그녀는 그녀가 존경할 수 있는 로저스 그리고 의사와 같은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 그녀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매우 가까운 존재로 느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라고 추가로 덧붙인다. 로저스는 이 관계에 대한 그의 감정을 말하고 이런 친밀함이 가장된 것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을 가깝게 느끼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반응해주고 있다. 진솔성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명확히 이 마지막 진술에 담겨 있다. 그리고 촬영된 인터뷰는 끝을 맺었다.